자, 그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도가 조금 빠를 수 있거든. 그거는 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 그 11월 달, 12월 달에 배웠고, 1월 달, 2월 달에 배웠고,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빨라질 수 있어. 그럼 자기가 늦게 오신 분은 자기 스스로가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보충.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입문과정부터 들을까요? 기초과정부터 들을까요? 이래 하잖아요. 그죠? 제 항상 철학은 진행한 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3, 4월 하는 거를 1, 2월을 들을 필요 없고 3, 4월 하는 걸 한 번 더 듣는 게 좋지. 맞다? 맞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시험 공부하는 거 전부 다 합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례가 홀수에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짝수에는 좀 쉬워요, 문제가. 여러분들은 32회. 짝수다, 짝수 아니다? 짝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40페이지를 갑니다. 면적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중에 지목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2등, 번이 3등, 요 면적은 4등이라 4등.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를 가봅시다. 면적이라 하면은 지로 공부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되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 때 수평면상의 넓이 이래 나오죠. 여기서 수평면이라는 거는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 있죠. 그죠? 요게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으로 내려오면 면적의 단위 이리 나오죠. 제곱미터 그것만 줄 거 보세요. 그냥 위에다가 평이라고 써요. 평.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로 했다, 평으로 했다, 평. 그럼 요즘에는 뭐로 한다? 제곱미터. 그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3번을 한번 묶어볼까요? 2번, 3번에 묶어보면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65페이지라고 적어보세요. 65페이지. 여러분들 65페이지를 잠깐만 갔다 올게요. 65페이지를. 자, 65페이지 가면은 제일 위에 가면 도면이 나오거든. 거기 갈로 열고 2번에 축척을 보세요. 축척에 보면. 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볼게요. 지적도 이래 나오죠. 500분의 1 있죠. 분의 1은 빼고 자 시작.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도면의 축척은 7개가 있어. 그 7개를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쓰는 거는 다 써. 근데 임야도는 시작. 3000, 6000.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지적도는 몇 종? 7종. 임야도는 몇 종? 2종.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갈게요. 40페이지를 갑니다. 그 면적에 등록된 줄 꺼놓고 포괄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2. 자, 죽었습니다. 경계점 잡아둔 납부.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죽었습니다. 600분의 1. 지역에서는 죽었습니다. 0.1. 동그라미 3번입니다.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 나오죠? 네. 옆에다가 시작. 1.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그냥 한 평은 몇 제곱이냐, 그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3.3이 한 평이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가면은 면적 측정의 대상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121페이지라고 적었어요. 121페이지. 요거는 나중에 121페이지에서 청량을 할 때 배우는 겁니다. 청량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면적 측정의 방법이거든. 자, 첫 번째 갑니다. 전자 면적 측정기 있죠? 네. 옆에 평판 청량, 그거만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좌표 면적 계산법, 옆에 한자 경위의 청량만 줄 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입니다. 갈로 열고 1번의 원칙. 자, 박스 안에 걸 줄 것입니다.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 동그라미 1번의 끝에 줄 것입니다. 제곱미터.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옵니다.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줄 것입니다. 1제곱미터. 한 장을 넘길게요.
제일 위에 예외가 나오거든. 예외. 자, 박스 안에,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입니다. 경계점 잡아두는 보 600분의 1. 그래가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동그라미 2번입니다.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일 때는 죽었습니다. 0.1 요래 놓는 거예요. 그럼 1이 오세요. 이거는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한 방에 해결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러니까 7개 일하면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럼 요거는 29회의 기출문제라. 그러니까 29회에서 다음 중 이랍니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어로만 묶은 것은 내리나. 그 요 7개 중에 4개를 쓰고 2개는 다른 걸 가져왔어. 자, 여기에 1500분의 1이 있다, 없다. 2000분의 1 뭐다, 없다. 5000분의 1 뭐다, 없다. 그래,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하고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오죠. 이때는 항상 2개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2개로 분류. 그러면 요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로 묶고 요게 하나로 묶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요거를 지우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500분의 1과 600분의 뭐다? 1. 1000분의 1에서부터 뭐다? 6000분의 1.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저는 500분의 1이라고 썼거든. 근데 법에는 5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이래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점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했죠?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600분의 1이 크다, 1000분의 1이 크다, 600분의 1. 여러분들 크다라는 거는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 그러면 이 두 개를 단순 비교하면 도시와 농촌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땅값이 비싸다, 농촌의 땅값이 비싸다, 도시. 그럼 도시는 도면의 축척을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거라 시골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니까 정밀도가 좀 떨어져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아까 임야도는 3,000, 6,000이잖아요. 이 중에 가장 정밀도가 약한 게 몇이다? 6,000. 그 다음에 뭐다? 3,000. 그 임야도에서는 6,000, 3,000을 쓰는 거예요. 땅값이 싸니까 정밀도가 떨어져도 된다. 요가 이작됐죠?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요게 경계점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면적을 측정할 때 무슨 청량 방법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청량 방법? 경위의 청량이에요. 되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청량이다? 평판 청량.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럼 경위의 청량을 어떻게 하고 평판 청량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는 시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목만 알면 됩니다. 자, 요거 시작. 경위의 청량. 시작. 평판 청량. 그럼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우주과학자가 우주에 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이름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그럼 누구 이름 붙여요? 자기 이름이나 딸이나 예인이나 이런 이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 붙이는 거는 그냥 자유롭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그럼 왜 경위의 청량이지 왜 평판 청량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눴죠. 그럼 이게 북위 38도지. 됐죠? 그럼 이렇게 나눴지. 이게 동경 127이지. 맞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시작. 위. 그래서 경도, 위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럼 이게 청량할 때, 이거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가 있다면, 렌즈가 있다. 이 렌즈에 요 십자 표시가 떠요, 안 떠요? 그래서 위도, 경도.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시작. 경위의 청량.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평판 청량은 말 그대로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한다. 이게 평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 됐죠? 요거는
전자, 면적, 측정해. 여기도 역시 낱말뜻만 외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긴 답이 이미 나와버렸어. 왜?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작. 좌표 면적 계산법. 답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글자를 트는 거랍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오차 계산법. 그런 글자를 고칠 수는 없는 글자거든.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법에는 그렇게 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밑에 쓰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럼 좌표 면적 계산법 잡읍시다. 이게 좌표입니다. 좌표. 그러면 여기에 토지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 하나가 있죠. 그럼 보세요. 이 토지와 이 토지, 이 토지, 이 토지, 이 토지 있겠죠. 그럼 요게 경계다, 경계이다, 경계. 요게 경계점이다, 경계점 아니다, 경계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측정해낼 수 있다. 그럼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주면 이 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럼 만약에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측량이 됩니다. 빼주면 몇이라고 치자? 100. 그럼 가로 세로 곱해주면 100이니까 시작. 마. 그럼 요 토지의 면적은 얼마다? 마. 이거는 좌표로 측량해서 계산했다.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면적을 측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랍니다. 전자면적 측정이라는 것은 측량 기술자가 이 땅의 면적을 측정할 때,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계 하나 들고 출발을 하는 거라. 기계 하나 들고,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 딱 왔죠? 그러니까 탁 보면 숫자가 딱 찍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50이라면 이 땅의 면적은 얼마다? 150제곱미터. 이래 된대. 그 기계 이름이죠. 시작. 전자 면적 측정. 한 바퀴 돌고 오면 땅의 면적이 딱 나온대. 아, 요즘 과학기술이 LA까지 가는데 무슨 그까지는 가는데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해했죠? 네, 됐어. 통과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려오면 O 더와이더 O, 이리 가면 뭐고? X, 이리 오면 뭐다? O, 이리 가면 뭐다? X. 그 밖에는 시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는 이제 시작 제곱미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 S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의 키가 171.6이에요. 키가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대로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없냐 이 말이라 내려갈 필요 없어. 그럼 몇으로 등록한다? 172. 됐다 안 됐다? 돼. 그럼 요거를 문자로 하겠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거는 시작. 제곱미터. 그럼 요걸 산수식으로 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자연수까지 등록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명동은 땅 한 평이 2억이거든. 한 평이 2억이라는 소리는 0.1평은 2천만 원이라는 소리라 0.1평까지 계산해야 된다는다. 해. 강원도 영월의 임야는 땅 한 평이 10,000원이라 한 평이 10,000원은 0.1평은 1,000원이라는 소리라 0.1평까지 계산할 필요 없다. 도시로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니까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고, 시골로 가면 땅값이 싸니까 내려갈 필요가 없다.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요게 우리 산수식으로 하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죠. 그럼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말은 둘째 자리를 반올림해야지. 맞다. 맞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해보면, 자 보세요.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564.67로 났어. 342.43으로 났어. 756.35로 났어. 927.25로 났어. 541.05로 났다. 그럼 이걸 토지등록에 등록할 때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그거는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요걸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요거를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600분의 1이다.
자다, 우다, 자.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 그러면 요게 제곱미터거든. 이하 한 자리가 여기까지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걸 반올림한다. 이 말이지. 됐죠? 그럼 요게 0.0 몇이다? 5. 우리 됐잖아요. 그러면 0.05죠? 그럼 5보다 크면 올려야 된다는 거. 올려. 이거 7이니까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올립니다. 564.7. 그러면 요 3은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려버리면 되죠? 342.4.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보다 크니까 올렸고 5보다 적으니까 버렸고 그러나 여기는 5로 딱 떨어졌다 이 말. 오케이? 이 5로 떨어졌다는 게 칠판을 보세요. 0.0보다 5 이래 됐죠. 그럼 5로 딱 떨어졌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3이 끝자리다. 5가 끝자리다. 3이 끝자리입니다.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요게 끝자리입니다. 요게 끝자리가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해서 짝수로 만들기로. 그러면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올리면 짝수가 됩니다. 756점 됐죠? 자, 홀수다 짝수다 짝수. 버려버리면 됩니다. 홀수다 짝수다 짝수.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요거 이해했죠? 근데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게 아니에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자, 요래 같은 숫자로 해볼게요. 자, 요거예요. 자, 여기 숫자가 같아, 다르다? 이 숫자가 다르지. 요거는 5로 끝났지. 이는 5 뒤에 숫자가 또 있지. 그럼 이건 또 있다는 말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답은 정답입니다. 0.0 몇이다? 5.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5로 끝났다. 5, 3이다. 5, 3. 5, 3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바로 올려야지. 네. 그럼 요거는 몇이다? 4. 요거는 뭐다? 5로 끝났지. 그게 2지. 그럼 짝수니까 이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아까, 다시 할게요. 그럼 여기에 답은 시작. 756.2. 이거는 시작. 756.3. 숫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요게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 이리 오세요. 여기서 공부할 때 답은 이겁니다. 답은입니다. 2, 5, 2, 5, 1. 다 꼭 기억하세요. 5로 끝나면 앞자리를 보는 거라. 얘는 5로 끝났다. 뒤에 딸려있다. 딸려있다는 건 이거보다도 0.001이 이거보다 크지? 맞다, 맞다. 맞아. 이해됐죠? 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통과. 됐어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0. 몇이다? 5. 자, 요리 한번 해봅시다. 756.6이다. 얘를 542.4다. 333.5다. 926.5다. 750.5다. 이래는. 그러면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은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제곱미터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반올림 해야지. 그럼 요게 0. 뭐다? 5. 6은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립니다. 됐죠? 네. 그럼 757. 4는 5보다 크다, 적다? 적다. 버립니다. 시작. 542. 또 5로 끝났지. 맞죠? 그러면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3은 홀수다, 짝수다? 홀수. 올립니다. 시작. 334. 6은 홀수다, 짝수다? 짝수. 버립니다. 제로. 버립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542.5와 542.51은 같아, 다르다? 다르다. 5로 끝났을 때 앞자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5, 1이죠. 5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올리면 몇이다? 3.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걸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문자로 문제를 내면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달이 되면 버리고 0.051 때에는 구하고 다른 끝자리가 홀수이면 시작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시작 버리고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거는 그러면 1000분의 1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0.5를 초과하면 시작 올리고 0.5 미만이 되면 시작 버리고 0.51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그러면 답은 똑같아. 같은데 여기는 시작 0.05 시작 0.5 그것만 차이 나는 거지. 답은 똑같이 문자로 내면 그래 낸다. 문자로는 잘 안 내. 됐다 안 됐다? 돼.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최소가 0.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가 1. 이 말은 최소가 0.1이라는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에 청량을 해보니까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600분의 1이라면 몇 초로 등록한다? 0.1. 1200분의 1이라면 시작 1. 여기라면 0.03이잖아요. 그러면 0.1보다 크다 적다? 적다. 그럼 전부 다 몇 초로 등록해라? 0.1. 여기는 몇 초로 등록해라? 1.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문자로 내면 경계점 자배선을 비치하는 지역과 6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면적 측정의 결과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어더와이더 5.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 문자로 내면 됐다 안 됐다? 됐다 됐다. 그러면 1이 가면 어더와이더 5. 1이 가면 X. 1이 가면 5. 1이 가면 X. 그렇게 지그재그로 내는 거예요. 와, 됐죠? 네. 자,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3페이지 경계를 가봅시다. 이걸 만약에 경계는 있잖아요. 시험에 나온다면 46페이지를 가볼까요? 46페이지 가면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그걸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걸 시험에 내는데, 다시 이제 43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경계 이래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지. 그럼 이게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입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써볼게요. 7, 주, 8, 0, 9, 요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번이 7번이다, 7번 아니다? 7번. 지목은 시작. 조여서 용지. 몇 번이다? 8번. 시작. 공화. 시작. 9번. 시작. 여지.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거 도면이라는 거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럼 도면에는 지번을 등록해야 하네요. 해. 지목을 등록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경계를 등록해야 하네요. 해. 이 경계를 등록하잖아. 여러분들 이게 경계라는 경계. 맞죠? 네. 그럼 이거는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그럼 도면의 경계 표시는 이게 선이다, 선 아니다? 선. 그럼 도면에서 뭘로 표시한다? 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도면이라는 말이 있고 지상이라는 말이 있지. 도면은 이게 도면이라. 경계 표시는 뭘 한다? 선. 그러면 땅 위에 경계 표시가 있지. 땅 위에. 그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 있다 없다? 뭘로 표시한다? 담으로 표시하잖아요. 담으로. 맞다. 그럼 담이 우선이다, 도면이 우선이다? 도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책으로 갑시다. 자, 동그란 의를 갑니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줄 것입니다. 직선. 그러니 뭐 시험에 이런 걸 갖고 내지는 않겠지만 경계는 선으로 착착착 이렇게 직선으로 긋습니다. 연결하여 지를 공부. 갈로 안에 그 동그라미 치세요. 시작. 도면. 등록한 동그라미 칩니다. 뭐다? 선. 그냥 편안하게 경계는 도면에서 직선으로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선이라고 해도 그게 무슨 선이라는 말이고 직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4번으로 내려오세요. 4번은 지문으로 띄우는데 답으로는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토지에 죽었습니다. 지상경계 옆에 뚝이나 담장, 뚝 동그라미 치고 담장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밖에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이래 나오죠. 그건 쓰지는 말고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도면상의 경계는 다시 합니다.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에 있는 선으로 표시를 하고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담장으로 표시한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한 장을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이 나오거든. 기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법으로 정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없는 한 칸 밑에 중앙. 2번에 연접되는 토지의 높낮이의 차이가 동그라미 칩니다. 있는 한 칸 밑에 하단부. 동그라미 3번입니다. 한자 절토. 한 칸 밑에 상단부 되죠. 그래가 동그라미 1, 2, 3을 묶었어요. 동그라미 1, 2, 3을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소유자가 동일.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4번입니다. 토지가 줄 것을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해면 또는 수면 되죠. 그러면 한 칸 밑에 줄 것이면 최대면적의 최대만수이. 5번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동그라미 칩니다. 제방 한 칸 밑에 바깥쪽 어깨 되죠. 자, 갈로 열고 2번을 문구를 보세요.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에 죽었습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소유권에 따라. 그럼 다시 할게요. 첫째 줄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고개가 위 앞에다가 문을 열었어요. 위 앞에다가 문을 열고 한 칸 밑에 불구하고 거기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 지문으로 띄울 때는 이거를 생략시킵니다. 그럼 생략시키면은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이럽니다. 경계 결정의 기준이거든. 자, 요렇게 내렸어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면 중앙입니다. 높낮이가 있다면 하단부입니다.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는 상단부입니다. 해면과 수면이에요.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입니다.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입니다. 바깥쪽 어깨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개수가 몇 개다? 5개. 2개로 또 나누는 거라. 나누면은 요렇게 나눈다. 나누면은 이 위에 3개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적용하는.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2개는 소유자가 동일하든 안 하든 그대로 적용해요. 그대로. 요거는 소유자가 동일할 때. 자, 그러면 제 말을 이래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자, 이리로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고, 정의 땅이고, 무의 땅입니다. 그러면 뜻입니다. 경계의 뜻이 뭐냐? 요게 을의 땅이죠. 그럼 을의 땅이라는 말은 칠판에 봅니다. 내 을의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친다. 오더와이더 오. 여기까지 미친다. 오. 여기까지 미친다. 오. 그럼 경계의 뜻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라. 요거는 뜻. 그런데 경계 표시는 이게 선이다, 선 아니다, 선. 그럼 경계 표시는 뭘란다? 선. 그러면 경계를 어디다가 등록하느냐, 등록. 이건 도면이다, 도면 아니다, 도면. 맞죠? 다시 얘기합니다. 경계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경계이고, 이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고,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한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럼 칠판을 다시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요래 됐거든. 이거 조금 요렇게 해볼게요. 자, 이래 봅니다. 자, 여기에 소유자 값,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여기에 소유자 값, 여기에 소유자 을,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여기에 논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집이 있어요. 집이. 그러면 이 논하고 이 집하고 경계가 있다 없다? 있지. 흔히 말하는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았을 때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래 있다. 여기 논이 있다. 여기 집이 있다. 그럼 이 논두렁, 밭두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논두렁, 밭두렁에 이 논하고 이 논이라고 칩시다. 이 논하고 이 논하고 경계는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중앙이 경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를 보세요. 이 소유자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았을 때는 요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칠판을 보세요. 여기 소유자 누구다? 가. 소유 누구다?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달랐을 때는 이 중앙이 경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까지가 뭐란 말이고? 경계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시험에는 낼 때는 하나만 해볼게요. 좀 전에 이야기했죠.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말은 평평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논의 평평한 땅이라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는 요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라는 거 이해죠?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냅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otherwis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otherwise, 섞어버립니다. 또입니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랍니다. 중앙을 경계로 한다. 오덱스다 X.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중앙이 경계다. 소유권이 경계다. 소유권. 근데 이래 묶어서는 시험에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낸다는 말은 이 지문에 이거는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보고 시험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섞어서는 안 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럼 요래만 공부하면 됩니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이 경계다.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섞어서는 시험 문제를 안 내더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은 있잖아요. 그냥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걸 해결했거든. 평평한 땅에는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라는 거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집이 있다. 여기에 밭이 있다. 그럼 밭하고 집하고 경계. 요게 높낮이라 높낮이. 그럼 만약에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집과 밭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경계다? 하단부. 도로구가 등의 토지의 절토라는 말은 절개지를 말하거든. 절개지.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그럼 산을 깎아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를 건설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부분이 절개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것이고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된다 이 말. 그럼 상식적으로 이 부분도 고속도로 건설할 때는 수용을 한다. 그럼 여기도 도로다 도로 아니다? 도로. 그럼 하단부다 상단부다? 상단부. 됐죠? 그 다음에 해면과 수면이거든.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육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사장, 모래사장이지.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면은 모래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게 이리로 옵니다. 여기까지 밀려와서 이게 최대 만조. 이게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만수이라는 말은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가 있죠. 물이 차 있지, 물이. 그럼 호수에 가득 물이 차 있습니까? 일부분만 있습니까? 일부분. 그러면 어디까지가 호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호수다, 이 말입니다.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호수와 땅의 경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통과. 와, 됐어. 제 방은 요리 오세요.
이래 됐거든. 이게 육지라. 이게 바다라, 바다. 그럼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제방을 쌓아서, 이 제방을 쌓아서 매립할 수 있답다. 그럼 요게 제방의 어깨, 요게 어깨예요, 어깨. 그러면 요 육지 쪽이 안쪽이겠지, 바닷가 쪽이 바깥쪽이겠지. 그럼 요 바깥쪽 어깨가 바다와 육지의 뭐란 말이고?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거거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로 읽고 3번은 통과 한 장 넘기세요. 갈로 읽고 4번은 지문으로 띄울 때, 자, 보세요. 제일 위에 봅니다.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놈이다. 그러나,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는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 1번으로 갑니다.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2번에 줄 것입니다. 공공사업. 3번에 둘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4번에 확정 판결 되죠. 그럼 요거는 이해를 할 때,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면 여기에 건물들이 있어. 여기에 건물들이 있어. 되죠? 그럼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여기는 논현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경계가 있답다. 했지. 그럼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가 있답다. 했지. 그럼 삼성동과 논현동의 경계가 있답다. 했다. 그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산이다, 산하이다, 산. 맞죠? 그러면 여기가 삼성동이고 논현동,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리로 가면 삼성동이고 이리로 가면 논현동이죠. 이해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게 도로입니다. 빌딩입니다. 그러면 빌딩의 반만 이렇게 가. 여기는 논현동, 여기는 삼성동. 이래는 한다, 안 한다? 안 한. 그 말은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있답다, 없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예외. 그러면 다시 제 손을 보세요. 딱 보면 됩니다.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답다, 없다.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하면 시작, 있다. 공공사업하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시작, 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가면 시작,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공공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 자,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소방도로 생겨, 소방도로. 그럼 소방도로가 생기면 우리 집 전체가 도로에 편입될 수 있답다? 있지. 일부만 편입될 수 있답다? 당연히 있지. 소방도로는 크게 나는 거예요? 좁게 나는 거예요? 저게 우리 집에 반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분할할 수 뭐다? 있다. 그럼 공공사업하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요거 반 들어갔죠? 반 안 들어갔죠? 그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지. 이 말은 여기에 요래되어 있었다는 건 지금 도로가 없다는 거지. 골목길만 있지. 맞죠? 그럼 요래했다는 거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가지어가 오케이? 돼. 분양하면 돼? 안 돼요? 돼. 아니 도로가 생겼다는 거는 그 소방도로가 생겼다는 거는 길이 넓어졌잖아요. 그 건물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물론 저게 100평이라면 10평만 도로에 들어가고 90평이 살아있어야지. 90평이 도로 들어가고 10평만 살아있으면 죽은 땅이지. 맞죠? 네. 그렇게가 조상숭배를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5번은 쭉 긋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인 동리의 경우 도로나 하천, 국어 찾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과 동의 경계 이런 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맞다, 안 맞다? 여러분들 북한산을 등산을 하잖아요. 쭉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죠. 팻말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런 게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삼고 있지. 맞다, 안 맞다?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제 최근에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볼게요. 이 글자를 보면 있잖아요. 요렇게 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길거리를 가면, 지상은 땅 위입니다. 땅 위에. 길거리를 가면 이게 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도로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거든. 하는데 보니까 도로가에 일정 간격 중심으로 붉은색 깃대가 꽂혀져 있어. 붉은색 깃대. 이 붉은색 깃대가 꽂혀져 있어. 그럼 우리는 추정을 할 때, 아, 여기는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이구나. 2, 3년이 지나면은 도로가 확장돼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도로 확장 예정이라. 여기 경계다, 경계 아니라 경계. 그러면 항상 경계 표시는 붉은색으로 합니다. 붉은색으로. 그러면 길거리를 가면 땅바닥에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게 플라스틱으로 딱 돼 있거든. 아, 요 크기로 해가 땅에 탁 박혀 있어서 붉은색이. 그럼 이렇게 글자를 딱 읽어보면 경계점 표시 이렇게 써놨어요.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게. 그런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럼 여기가 서울특별시라면 여기는 경기도지. 그러면 요게 경계가 다 있다. 경계가 다 있다는 건 경계 표시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런 거는 범위가 너무 넓지. 그러면 조그마한 플라스틱을 일일이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 들어? 많이 되지. 많이. 그러니까 팻말로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팻말로 붙여놓지. 좋다 그러면 다른 말 해봅시다. 산에 가면 능선을 고개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고개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탁 올라가면 팻말이 뭐라고 붙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있다. 거기 탁 넘으니까 여기서부터 청평명월의 고장 뭡니다. 나와요, 안 나요? 아, 드라이브 안 합니까? 그게 표시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표시는 큰 간판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말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붉은색으로 말뚝으로 표시한다.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색으로? 붉은색. 붉은색 말뚝으로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하면 이때는 진짜 붉은색을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게 갑의 땅과 을의 땅인데 경계 분쟁이 발생해서 그럼 청량을 의뢰하거든. 그럼 청량 기술로 청량을 합니다. 하면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말뚝을 박아줘. 이때는 진짜 말뚝으로 박아줍니다. 요게 이 땅과 이 땅의 경계 표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런 거는 너무 넓어서 일일이 빨간 걸로 못 심지. 그냥 간판으로 대충 하는 거지. 맞다. 맞아.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시다. 의를 갑니다. 의에. 지력 송환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줄 것입니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옆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거는 시험에 2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한다. 그 장부 이름이 시작.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래가 시험에 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아니 우리가 얼른 보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완전 틀리는데 보면 유사하게 보이거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등록사항의 시험 문제예요. 7개인데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여러분들 1번은 소재와 지번이거든. 그게 2개라. 2개인데 재학왕성 수업할 때 소재 지번은 분리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 2개는 2개거든. 그게 2개거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 1번, 2번은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럼 7개 중에 3개는 공짜로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밑에 4개는 그냥 이래하는 거야.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표지의 사진 파일 이런 거 있다. 있죠.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할 때 여기가 서울특별시라. 그럼 이 서울특별시고 경기도라. 그럼 여기 경계점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도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다. 그럼 경계가 여기에서 1위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다시 해야 된다는다. 해. 장부도 새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다. 해. 그게 지상경계점 등록부. 부니까 장부니까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은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쓸 때 수업에 토지에
자, 시작.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잘. 항상 위에 세 개는 같이 쓴다, 같이 안 쓴다, 같이. 그럼 그걸 외울 필요가 없고, 밑에 거를 외울 때는 이래만 하세요. 지상 경계를 세로 정했거든. 그럼 세로 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세로 정했느냐? 위치 설명도가 나오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사진으로 딱 찍어 놓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이게 사진 파일, 위치 설명도 이렇게 내네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좌표, 경계점 표지의 종류, 그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통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53페이지거든. 그 요거는 다음 주에, 53페이지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